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례파인만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등부 수학과 팀장 이철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례고 2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순서대로 이제 중간고사 결과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시험 대비를 전략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 거고요. 문제 경향이나 주요 문제 풀이, 이후 기말고사 학습 전략 제시 순으로 영상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이제 위례고 난이도 및 시험의 특징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난이도는 중상인데요. 왜냐면은 일단 객관식 15문항, 서술형 6문항으로 구성이 돼서 위례 지역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술형 문항이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시험이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서술형 난이도가 또 그렇게 높진 않아서 적절한 시간 분배를 잘 하신 분들은 또 의외로 그 고득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출제 비중입니다. 평면좌표가 2문제, 직선의 방정식이 3문제, 원방이 5문제, 도형의 이동이 4문제, 집합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들이 전부 다 원의 방정식에서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다소 높아졌던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상 등급입니다. 1등급 컷은 78에서 80점 정도 생각을 했고요. 2등급 컷은 68에서 70점인데 아마도 60점 후반대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등급 컷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쪽 부분에 많은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문항입니다. 13원 문항인데요. 이게 또 모의고사 변형 문제예요. 사실 거의 똑같이 문제가 나왔는데 기존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제 길이 부분이 좀 삭제가 돼서 풀어봤던 친구들도 뭐 길이가 없어가지고 조금 헤매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모의고사엔 나오지 않았었는데 아마 그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 정도가 원방이었고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였었는데 이 두 문제를 풀다가 또 서술형을 못 풀었으면 또 안타깝게도 점수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셨을 텐데 해당 두 문제는 지금부터 그럼 저랑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위례고 13번 문제 풀어볼게. 우리 많이 봤었잖아, 맞지? 모의고사 문제고. 일단 그림만 그려놔서 문제를 읽어줄게. 잘 봐봐. 직선 y는 x 위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y는 x 위에 중심이 있대. 그리고 뭐 만나지 않는 뭐 기울기 작어. 이게 다 적어놨어. 얘는 그리고 접선이네, 맞지? 이 친구가 원의 접선인 거고. 일단 문제에서 뭐 힌트를 쭈르륵 읽어가다 보면은 결국에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뭐냐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4배 차이가 난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 표시해주면 이거야.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 삼각형이 넓이가 여기 보이는 요 친구의 몇 배가 돼요? 라고 나온 거거든? 4배가 돼요? 라고 나왔어. 그럼 결국 우리가 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야? 원방 문제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거 2가지 있었죠. 현 나왔을 때, 접선 나왔을 때. 지금 삼각형을 보시면 접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직각 처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맞죠? 여기도 직각 처리하셔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여기랑 여기가 지금 무슨 지름으로 똑같은 거야? 반지름으로 똑같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에서 얘를 밑변으로 두면 밑변이 같은 삼각형이지. 그럼 결국에 넓이에 영향을 주는 건 뭐밖에 없지? 높이밖에 없어. 근데 그 차이가 4배라는 건 요 길이를 선생님이 K라고 가정을 한다면 알겠지? 여기는 몇 K가 되는 거야? 4K가 됩니다. 라는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 대 얘가 1대 4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 있죠? 얘도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 이렇게 등장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크게 보시면 이 파란색도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야. 직각 갖고 너가 공통이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도 닮음일 거고 닮은 비가 몇 대 몇? 1대 4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도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은 1대 4니까 우리가 이제 체크를 좀 할 텐데 봐봐.
야, 그러면은 요 길이를 선생님이 뭐, 알파라고 해볼까? 요 길이를 알파 이렇게 놔볼게. 자, 그러면 요만큼이 알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알파야? 4알파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몇 알파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알파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는데 어때? 귀찮아. 왜? 이거 어차피 반지름 띵 하면 분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작업들을 할 텐데 얘를 6으로 바꾸자. 얘를 6으로 바꾸면 여기가 몇으로 바뀌어? 2로 바꾸겠지. 맞지? 자, 그렇게 보면은 지름이 6알파니까 이 반지름이 몇 알파가 되는 거야? 3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도 3알파가 된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어? 이해 가지?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는 건 요 m이거든? 이 m의 값을 구하라 이거야. 자, 근데 m의 값을 구하는데 딱 뭐가 보여? 접선이잖아. 접선 나오면 뭐 해야 돼?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의 길이가 무슨 지름이랑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반지름을 3알파라고 잡았는데 또 하나 할 게 뭐냐면 잘 봐봐 얘들아. 야, 그러면 요 친구가 지금 y는 x 위에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알파거든? 근데 잘 좀만 생각해보면 내렸을 때 이 증가량과 이 증가량 같지? 왜? 비율 1이잖아. 그럼 1대1 대 루트 2지. 근데 여기를 내가 5알파로 두면 얘가 또 무식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 마지막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안 두고 얘를 2 루트 2의 알파 이렇게 둘 거야. 맞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3 루트 2의 알파 이렇게 되지 않겠니? 여기도 3 루트 2의 알파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너도 6 루트 2의 알파라고 나와. 그러면 5에서부터 A까지가 결국에 5 루트 2의 알파입니다가 되는 거니까 1대1 대 루트 2니까 여기 몇 알파? 5알파, 너도 5알파. 끝.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계산의 편리함 때문에 하는 작업인데 안 해도 문제가 풀려. 근데 시험이잖아.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계산이 복잡한 것보다는 편리한 게 낫겠지?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A라는 점 마무리할게. A의 좌표가 몇 알파, 몇 알파? 5알파, 5알파요.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 거고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3 루트 2 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원의 반지름이 3 루트 2 알파구나. 근데 접선이 얘니까 여기 mx-y는 0이라는 직선에서부터 여기에서 어디까지? A까지의 거리. 너네 둘 사이의 거리가 누구랑 같아야 돼? 반지름과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점짓거 쓸 거고요. 그게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마무리할게. 자, 써볼게. 어떻게 돼? m제곱에 더하기 1 분의 무슨 값에? 절대값에 넣고 넣어. 그럼 어떻게 돼? 5알파 m 마이너스의 5알파 가요. 3 루트 2의 알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셨어요? 네, 좋아요. 지울게. 알파. 끝. 자, 그러면 요 친구 넘기면서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제곱하니까 25m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야? 얼마야 얘들아? 20인가? 맞지? 맞아? 50이잖아. 맞지? 50이지? 50 m에 그래서 얼마야? 25가 8m제곱에 더하기 얼마? 아니잖아. 12m제곱에 더하기 12. 알겠지? 잘 따라오고 있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8 아니냐? 대답을 안 하냐? 18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은 18 넘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7m제곱에 더하기 50m에 넘어가면 더하기 얼마? 7은 0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는 뭐 금방 하지? 7m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의 7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는요. 와. 그럼 m 값은 몇 또는 몇이야? 7이 되거나 m은 얼마가 돼야 돼요? 7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같죠? 접선이 몇 개예요? 2개죠? 왜? 얘만 있는 거 아니잖아. 와, 이거 있잖아. 맞지? 근데 큰 거 고르래, 작은 거 고르래. 작은 거 고르래. 답이 얼마예요? 7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P 빼기 Q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답은 6이겠죠? 뭐 얘에서 얘 빼니까 6이라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풀어봤던 문제여서 사실은 뭐 익숙할 거야.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 맞지? 근데 원래 있었던 길이가 삭제되면서 비율로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 사실은 조금 더 깔끔해졌어. 이런 작업들만 칠 수 있어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뭐 비율이니까 적당한 수를 곱하면서 유지를 시켜줘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깔끔해질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만 조금 하면은 원래 문제보다 조금 쉽게 풀 수 있지도 않았을까 싶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15분 풀어볼게. 문제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너무 길어. 뭐부터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다시 읽어볼게. 일단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자, 중심이 0,0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반지름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쳐. 자, 그 다음에 직선 y는 mx가 있는데 야, 너네가 보기 좀 작네. 봐봐, 다시 했고 짠 이렇게 돼 있네. y는 mx니까 이렇게 하나 mx 하나 그려놓고 문제 풀게. 여기 y는 mx요 이렇게 나왔지, 맞지? 자, 그리고 얘랑 원이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일사분면 위에 있는 너를 a라 칭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쭉 그어줄게. 쭉 그어줘. 자,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0 여기지? 여기서의 접선을 쭉 그려줘. 너네들이 만나는 점이 하나가 생기겠대. 너네들이 만나는 점, 어디야? 여기지. 얘네들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 여기가 C 이렇게 되고,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대요. 여기 X축이죠. 아이고, 안 썼어. 여기 0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랬을 때 원 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CD의 넓이의 최대값이 2분의 5다 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너네 둘은 안 움직여. 너네 둘은 안 움직이고 P가 막 돌아다녀. P가 돌아다니는데 그런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대. 그럼 결국에 이 변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밑변이라고 두면 높이가 최대일 때 아닐까? 그럼 높이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P가 이런 데 있을 땐 아닐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되면 아니지. 그럼 좀만 생각해보면 높이가 최대가 되면 얘랑 무슨 평행한 친구가 하나가 더 있으실 거고요. 맞죠? 얘네들 평행한 친구 하나 더 있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겠지.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높이로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그림 그려주고 갈게. P가 여기 있어. 이게 지금 최대가 되는 넓이가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5래. 자, 그리고 하나 더. 높이는 어디가 되는 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원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지름. 2가 높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해보면 넓이라는 것 자체가 최대값 2분의 5니까 이렇게 쓰고 갈게. 2분의 5라는 친구가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2죠. 그리고 우리 밑변을 뭐로 잡았어? CD라고 잡았잖아. 따라서 없어져 하니까 CD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2분의 5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길이가 2분의 5래, 문제에서. 너가 2분의 5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CD가 2분의 5가 되는데 그때 M값을 구해줘라 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이 M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애초에 C랑 D라는 점을 보시면 C랑 D라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잖아. 근데 이 직선이 Y는 MX랑 지금 뭐 하고 있어? 수직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얼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의 M분의 1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계속 연습했던 게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 나오고 두 점 나오면 직각삼각형 만들려고 그랬어. 맞지?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들어야 돼? 너 있고 너 있으니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 파란색 직각삼각형 한 번만 보고 가자. 자, 이 길이가 결국 누구랑 같아? 너랑 같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야? 1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기울기의 정의가 뭐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하나 증가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려면 실제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n분의 1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어차피 m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써서 마무리할게.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하면 m제곱분의 1 더하기 뭐야? 1 얼마야? 4분의 얼마요? 25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m제곱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고 4분의 21이 되실 거고요. m제곱은 얼마예요? 21분의 4가 되니까 루트 씌워주고 양수m이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m은 얼마예요? 루트의 21분의 2 뭐 고쳐줘야 되냐? 21분의 2 루트 얼마예요? 21이라는 답을 쓰시면 됩니다. 1번이 답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림만 그려놓으면은 솔직히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한 가지도 우리 계속 강조했지만 직선 기울기 나왔고 직선 위에 2점 나왔으면은 일단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해석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두 문제 좀 같이 풀어봤는데 항상 시험이 끝나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시험지를 분석해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 말고도 혹시나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반드시 한 번씩 다시 점검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위례고 같은 경우는 갈수록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변별력 문항들이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0개년 정도의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은 반드시 좀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등급별로 다르겠지만 자기가 아직까지는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친구분들은 첫 번째로는 교과서 중대단원 수준의 문제들이나 학교 프린트들을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기본적인 점수대를 맞춰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파인만 학원에서도 이제 기말고사 대비가 곧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위례고등학교에 맞춰서 저희 시험 대비 커리큘럼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영상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인만 고등부 수학과 팀장 이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